안녕하십니까. 아빠가 알려주는 수학의 빨간 아빠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 2020학년도 특례수학 기출문제 항공대편 제2부 16번부터 30번까지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자, 수열 AN에 대해서 자, AN이 다음과 같이 로그, 성형 로그가 되어 있고 진수가 약간 복잡하네요. 이때 시그마 AK가 4를 만족하는 항의 개수 N이 얼마냐? 자, 묻고 있네요. 자, 우리 일단 진수 부분을 좀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n 플러스 1분의 1에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이니까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구나. 따라서 일반항 AN은 로그 10에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급수 한번 해볼까요? 수열의 합. AK는 로그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2. 이걸 계산해야 되겠죠. 자, 그럼 전 하나씩 대입해보면 로그 1 넣어볼까요? 그러면 2분의 3 더하기 2 넣어볼까요? 3분의 4. 3 넣어볼까요? 4분의 5. 땡땡땡. 그리고 마지막 항 n 넣어볼까요? 그럼 라지 n 플러스 1분의 라지 n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이 결과가 4가 된다라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밑이 10으로 똑같은 서형 로그의 덧셈은 진수끼리의 곱셈이 가능하죠. 이렇게 땡땡땡 마지막 항이 n 플러스 1분의 1 n 플러스 2. 자, 이렇게 하고 봤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죠. 친절하게도. 자, 그러면 남는 결과가 뭐가 남습니까? 로그 2분의 라지 n 플러스 2. 이 결과가 4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로그를 지수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진수에 해당되는 2분의 n 플러스 2는 10의 4제곱. 10의 4제곱은 이렇게 되겠죠. 뭐 이걸 계산하시면 n은 2 곱하기 10,000 빼기 2가 될 거니까 얼마입니까? 19,998. 정답 2번. 이렇게 첫 번째 문제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것의 두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그럼 일단 우리 뒤에 읽기 전에 두근의 합과 곱,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 4, 두근의 곱 1 일단 써놓고 출발. 자, 이때 로그 b의 알파 더하기 로그 b의 베타 더하기 로그 b의 3분의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의 값이 8이다. 이걸 만족하는 b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와 같은 로고 문제 역시나 우리가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는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었지만 교육과정 바뀌고 난 이후로 로고가 우리 수원에 가 있음을 알 수 있죠. 일단 우리가 앞에 있는 두 수는 세 수가 모두 다 밑이 어떻습니까? B로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 주어진 식은 밑이 같은 로고의 덧셈은 진수끼리 곱셈을 해도 되죠.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3분의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가능합니다. 알파 베타는 1이라고 알고 있고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도 구해낼 수 있죠. 어떻게?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됩니다. 그쵸? 4 알파 베타가 되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4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알파 베타 1을 계산하시면 12가 되는 거죠. 12. 됐습니까? 오케이. 자, 따라서 여기다가 대입해버리면 로그 b의 알파 베타가 1이었고요. 3분의 알파 베타의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얼마? 12가 됐으니까 로그 b의 4가 얼마다? 8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지수로 변환합니다. 그럼 4는 b의 8제곱이 될 것이고 우린 뭘 구하래요? b의 제곱. b의 제곱을 구하려면 이게 b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4분의 1제곱 해주면 되겠다. 그럼 b의 제곱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4분의 1제곱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식이 4의 4분의 1제곱이 b의 제곱이 되겠죠. 자, 4의 4분의 1제곱을 좀만 정리해 주시면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4분의 2제곱, 즉 2의 2분의 1제곱.
2의 2분의 1제곱은 얼마? 루트 2가 되겠죠. 아하,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b의 제곱은 루트 2, 정답 1번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7번이었고요. 자, 18번 갑니다. 729분의 1에 n분의 1제곱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n의 값을 원소로 하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아, 지수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쵸? 지수 법칙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집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두 개의 개념이 혼합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 729를 좀만 먼저 정리를 할까요? 729를 소인수분해 해보면 729는 9 곱하기 81이 되나요? 9는 3의 제곱이 되고요. 81은 3의 4제곱이니까 아, 이거는 3의 6제곱이라고 하는 수구나. 그럼 이 식을 써보면 주어진 수는 3의 6제곱분의 1분의 다시 n분의 1이잖아요.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우리는 3분의 1의 6제곱이라고 써도 되니까 n분의 6제곱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이거는 3분의 1은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n분의 6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 결과가 뭐가 되는? 자연수가 된답니다. 자연수가 된다는 말은 여기 있는 이 부분 마이너스 n분의 6이 뭐가 돼야 될까요? 양의 정수. 다른 말로 하면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여기 있는 이 n의 값은 얼마가 되면 될까요?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2거나 마이너스 3이거나 마이너스 6이 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결국은 집합 A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이렇게 4개의 수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 될 것이고 이때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원소의 개수의 제곱 즉 16개.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18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가볼게요.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아,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N 플러스 1의 C의 K 더하기 N 컴비네이션 K 했더니 3의 A의 N제곱 더하기 B가 되더라. 이런 거예요. 자, 이거 확률과 통계 이항계수 부분이죠. 거기에 우리가 파스칼의 삼각형 뭐 여기와 좀 관련이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이 부분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K 대신에 0부터 N까지를 차이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왼쪽은 N을 0 넣으면 N 플러스 1의 컴비네이션 0 더하기 N 컴비네이션 1의 N 플러스 1의 컴비네이션 1 더하기 N 플러스 1의 컴비네이션 2에 더하기 땡땡땡. 마지막 N을 넣어볼까요? 그럼 N 플러스 1의 컴비네이션 N이 되겠죠. 자, 더하기 뒤쪽 역시는 넣어봅시다. 그러면 N 컴비네이션 0 N 컴비네이션 1 N 컴비네이션 2 땡땡땡 N 컴비네이션 N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앞쪽과 뒤쪽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뒤쪽이 눈에 확 보이죠. 이거 NC0부터 NCN까지 다 더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2의 N제곱이라고 하죠.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다 정리해 드릴까요? 자, 1 플러스 X의 N제곱을 전개하면 N 컴비네이션 0에 N 컴비네이션 1의 X에 N 컴비네이션 2의 X제곱에 땡땡땡 N 컴비네이션 N의 X의 N제곱이라고요. 이때 x값 대신에 뭘 넣냐면 2를 대입하는 거지. 그럼 이 왼쪽은 2의 n제곱이고 오른쪽은 nc0부터 어디까지? ncn까지 되더라. 바로 현재 이거 이용한 거거든요. 아,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수는 2의 n제곱인 거죠. 자, 이와 같은 관점에서 왼쪽에 있는 수도 보려면 nc1 n 더하기 1c0 n 더하기 1c1 쭉 똑같이 얘와 똑같이 가고 있죠. 그럼 끝에가 어떻게 끝나야 돼요? n 더하기 1의 c에 n 더하기 1로 끝나야 이걸 다 더했을 때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2에 n 플러스 1로 쓸 수 있겠죠.
왜? 앞에 있는 수가 n 플러스 1이니까. 그런데 현재 뭐가 없습니까? 얘가 없잖아요. 이 값이 얼마인데? 1이잖아요. 아, 그래서 이것을 1을 빼줘버리면 노란색 이 부분의 수들의 합이 되겠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됐죠?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2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2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근데 2의 n 플러스 1제곱은 2 곱하기 2의 n제곱이 될 것이고 얘는 1 곱하기 2의 n제곱 빼기 1이니까 이 두 수를 계산하시면 3 곱하기 2의 n제곱 빼기 1이 되겠죠. 자, 이거랑 뒤에 있는 얘가 같다고 했네요. 아, 그래서 우리는 a 값이 얼마? 2, b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1. 자, 두 개를 더하면 얼마? 바로 이게 3이죠, 3. 2가 되겠죠. 2. 자, 2 마이너스 1 더하면 얼마? 바로 3번에 1이 된다. 자, 이와 같이 정답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20번 가볼까요? 자, 20번입니다. 사과, 배, 귤을 파는 상점이 있답니다. 자, 철수와 영희가 각각 과일을 4개씩 고른대요. 아. 근데 두 사람이 골라 담은 사과 개수가 같을 확률을 구하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두 사람이 골라 담은 사과 개수가 4개씩 과일을 담으니까 0개일 수도 있고 1개, 2개, 3개, 4개로 같을 수가 있겠네요. 단 동일한 종류의 과일은 서로 구분되지 않으면서 두 사람 모두 사과를 하나도 담지 않은 경우도 사과 개수가 같은 걸로 본다. 아, 즉 0도 같다고 보겠다라는 거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일단 사과가 몇 개 있는지, 배가 몇 개 있는지, 귤이 몇 개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많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사과의 개수를 x, 배의 개수를 y, 귤의 개수를 z라고 한다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해볼까요? 전체 경우의 수는 결국 사과의 개수와 배의 개수와 귤의 개수를 합쳐서 4개를 고르면 되죠. 누가? 철수도. 누가? 영희도. 그러니까 철수가 사과, 배, 귤 중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고르면 되니까 철수가 고를 수 있는 경우는 3H4. 마찬가지 영희도 3H4가 되겠죠. 전체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걸 조합으로 바꾸면 6C2 그쵸? 곱하기 6C 원래는 4인데 2로 쓴 겁니다. 그럼 6C가 얼마냐면 15니까 결국 이것은 15의 제곱 전체 경우의 수가 225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죠? 자, 이때 이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수와 영희가 뭘로 똑같다고요? 사과 개수가 같대요. 그러면 사과 개수가 얼마로 같다? 빵개로 같은 거죠. 우리 좀 전에 사과 개수를 x로 놨으니까 사과 개수가 빵개로 같다는 소리는 철수와 영희가 각각 y 더하기 z를 4에서 고르면 되는 거죠. 즉 배하고 귤을 합쳐서 4개를 고르면 되는 거죠. 그럼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시면 철수가 고를 수 있는 경우는 2개 중에서 중복을 활용해서 4개까지 고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걸 마찬가지 조합으로 바꾸시면 5C4인데 5C4는 5C1과 똑같으니까 이거의 제곱이 될 것이고 이것은 25가 되겠네요. 자, 이번엔 똑같이 사과 더하기 사과가 둘 다 한 개씩으로 각씩 뽑았다고 합시다. 그럼 x가 1인 거잖아요. 그럼 y 더하기 z가 얼마인 거예요? 3인 거니까 결국 두 사람은 배하고 귤을 합쳐서 몇 개를 뽑으면 된다? 3개를 뽑으면 된다. 중복을 활용해서. 그럼 어떻게 되겠죠? 2h3을 2번 곱하면 될 것이고 이것 또한 계산하시면 4c1의 제곱이 될 것이고 얘는 16이 되겠다. 이렇게 쭉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과 개수가 2개다. 그러면 결국 y 더하기 z가 얼마다? 2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2h2 될 것이고 2h는 3c1의 제곱 될 것이고 이거는 9가 되겠죠. 그럼 잘 보시면 규칙이 있네요. 25, 5의 제곱, 16의 제곱, 16은 4의 제곱, 3의 제곱, 2의 제곱, 1의 제곱 되겠죠. 사과가 3개일 때, 사과가 4개일 때. 우리는 굳이 뭐 계산을 해도 되지만 시간 낭비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하시면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6 더하기 25 하시면 얼마입니까? 55가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전체가 225, 내가 구하고 싶은 경우의 수가 55, 이걸 약분하시면 얼마? 45분의 11 되겠죠. 정답 몇 번? 3번이 됨을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자, 어느 공항에서
비행기의 실제 도착 시간에서 도착 예정 시간을 뺀 시간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아, 실제 도착 시간에서, 실제로 도착한 시간에서 도착 예정 시간을 뺀 시간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써볼게요. 자, 과거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x의 확률 밀도함수 fx가 다음 그림과 같답니다. 자, a 값과 비행기가 30분 이상 1시간 이하로 늦게 도착할 확률을 p라고 하자. 이때 p를 처리로 구하시오. 그럼 일단 이걸 좀 먼저 나타내 볼까요? 30분이 늦었다는 소리는 실제 도착 시간에서 도착 예정 시각을 뺀 값이 얼마라는 뜻입니까? 30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쓰면 x가 30 이상 1시간 이하니까 1시간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죠? 60분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결국 이걸 구하라. 이렇게 일단 바꿀 수 있겠네요. 실제 도착 시간에서 도착 예정 시간을 뺀 걸 x라고 했는데 그게 30 이상 60 이하가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거죠. 자, 우리 확률과 통계 파트에서 확률 밀도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첫 번째 우리 여기 있는 a 값을 구해야 되는데 a 값을 구할 수 있는 건 뭐죠? 마이너스 30부터 90까지의 확률을 다 더한, 즉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다? 1이다라는 거죠. 넓이가 실제로 구했더니 얼마더라? 1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더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넓이는 당연히 삼각형이니까 삼각형 넓이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자, 일단 밑변의 길이 얼마입니까? 120이죠. 2분의 1 곱하기 120이죠. 높이가 뭡니까? 높이가 바로 a인 거죠. 이렇게 a. 자, 따라서 우리는 a 값을 구해낼 수 있죠. 얼마? 60분의 1. 일단 이렇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선택지 중에서 60분의 1이 1번과 2번에 있음을 알 수 있죠. 뭐 저는 공간이 부족해서 안 적었습니다만 우리 1번 또는 2번이 답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만 구하면 되겠네요. 30부터 60까지의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말은 이 오른쪽 부분을 3등분하면 이렇게 이게 30이고 이게 60이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하라. 이거 넓이 구하라. 이 말이 되겠네요. 맞죠? 두 번째 이 확률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거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일단 우리가 a 값을 알아. a 값이 얼마로 알아? 60분의 1로 알아. 60분의 1. 그렇죠? 자, 그럼 나는 이 값과 이 값만 알면 이 도형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낼 수 있겠죠. 뭐 어떻게 구하면 되냐? 뭐 간단합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자, 이게 1대 1대 1이니까 당연히 이것도 1대 1대 1이겠죠. 60분의 1을 3등분하면 180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 180분의 1. 이 값은 180분의 2, 90분의 1. 이 값은 180분의 3, 6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다 구했네요. 자, 이 확률을 계산하시면 이거 안에는 안 쓸게요. 자, 사다리꼴 넓이니까 2분의 1에 높이가 이거죠. 높이가 얼마? 30 곱하기 윗변의 길이 90분의 1, 뭐 아랫변의 길이 180분의 1.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180분의 3 곱하기 15가 되니까 4분의 1 이렇게 되나요?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60분의 1과 두 번째 4분의 1이 동시에 써져 있는 게 몇 번 있습니까? 바로 1번에 있네요. 그래서 21번의 답은 1번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2번 갈게요. 자, 자율주행 자동차의 주행 시스템은 센싱부, 판단부, 제어부 이렇게 있네요. 구성되어 있다. 뭐 센싱부하고 판단부하고 현재 뭐 이렇게 쭉 제어부의 역할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자,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 세 가지 부의 장치들이 모두 실패 없이 모두 동작해야지만 성공한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우리는 현재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자, A, B 그림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센싱부와 제어부의 실패 확률이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실패 확률을 적어볼까요? 얼마나 똑같대요? 센싱부, 제어부 이렇게 P랍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판단부의 실패 확률은 가운데 있는 판단부의 실패 확률은 Q래요. 이것도 Q고 이것도 Q겠죠. 두 개가 있으니까. 자,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답니다. 독립이라는 거죠.
그 다음 B에서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판단부가 실패 없이 동작하면 판단부는 정상 동작한다. 그 이유는 이게 병렬 연결이라고 보는 거죠. 적어도 하나, 즉 얘가 실패 없이 성공하고 얘가 실패하더라도 얘는 정상이라고 본다고요. 반대로 얘가 실패하고 얘가 성공해도 정상으로 보고 둘 다 성공해도 정상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전기 연결을 할 때 우리가 병렬 연결처럼 보시면 되겠죠. 자, 이때 우리가 자율주의 성공률을 차례로 구하랍니다. A에서의 성공과 B에서 성공률을 구하래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성공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뭐냐면 세 개의 동작부가 동작되는 이 장치들이 모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실패에 대한 확률을 알고 있으니까 성공에 대한 확률도 구해야 되겠죠. 성공에 대한 확률은 1 빼기 P, 1 빼기 Q, 1 빼기 P가 되겠죠. 마찬가지 이것도 1 빼기 P, 1 빼기 Q, 1 빼기 Q, 1 빼기 P가 될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앞에 거부터 해봅시다. 앞에 거는 당연히 성공이니까 1 빼기 P와 1 빼기 Q와 1 빼기 P를 곱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1 빼기 P의 제곱 곱하기 1 마이너스 Q, 이게 장치 A의 성공 확률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만, 즉 가운데 있는 판단부가 적어도 둘 중에 하나만 성공하면 되는 거니까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6건의 확률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즉 1에서 실패할 확률을 빼버리는 거지. 실패할 확률을 빼버리는 거야. 무엇만? 판단부만. 그렇죠? 그러니까 센싱부하고 제어부는 성공을 하되 판단부가 실패할 확률을 빼버리면 6건이니까 센싱부와 판단부와 제어부가 모두 성공할 확률이 되겠죠. 일단 센싱부와 제어부는 성공해야 돼. 그러니까 1-P의 제곱은 있어야 된다고. 자, 근데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얘는 실패하는 거야. 둘 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Q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적어도 하나는 성공하면 얘는 성공한다고 보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1 빼기 P에 위에 거 성공하고 아래 거 실패하고 그 다음 제어부 성공하고 이게 첫 번째고 그럼 거꾸로도 두 번째도 이렇게 되고 얘 실패 얘 성공 이렇게 가는 거라고. 마지막 세 번째는 1 빼기 P에 둘 다 성공하는 거지. 이렇게 이걸 다 더하는 건데 이렇게 하지 말고 결국은 얘는 똑같잖아요. 얘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쓰고 가운데 있는 게 둘 다 실패할 확률을 빼버리면 된다고. 그러니까 1 빼기 가운데 있는 판단부가 두 번 다 실패할 확률을 빼버리면 이게 바로 성공할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는 걸 찾아봤더니 바로 몇 번에 있습니까? 우리가 4번이다. 즉 A와 B의 성공 확률을 딱 구하면 4번에 있다. 이렇게 해서 22번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연속함수 fx가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더라. 이걸 만족할 때 f' 3의 값을 구하시오. 잘 보시면 이 부분이 조금 속상한 거죠. 얘는 그냥 정적분이잖아요. 0부터 2까지의 ft를 적분한 값이 얼마냐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뭐라고 놓냐면 편의상 a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fx는 x세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죠. 자, 우리가 f'3을 구하려면 결국 a 값을 구하지 못하면 우리는 얘를 미분할 수도 없고 미분할 수도 없다면 x 값이 3일 때 미분계수를 구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우리는 a 값을 구합니다. 어떻게? 우리 여기 이거 이용합니다. 이거 a라고 하는 것은 0부터 2까지 ft의 dt인데 ft를 알아. 이제 뭐라고? t의 세제곱 더하기 at 더하기 1이라고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식에서 우리는 a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a 값을 구합니다. 자, 이거 적분할까요? 그러면 4분의 1 t의 4제곱 2분의 a의 t의 제곱 더하기 t 0부터 2까지. a는 2 대입하면 2의 4제곱이 16이니까 4로 나누면 4. 2의 제곱이 4니까 2로 나누면 2a 플러스 2. 0 넣으면 0이니까. 여기서 우리는 a 값이 얼마구나? 마이너스 6이구나. 이렇게 구해낼 수 있죠. 여기다 대입하시면 x세제곱에 마이너스 6x 더하기 1이 fx가 될 것이고 이제 우리 도함수 구합니다. 도함수 구하시면 3x제곱 빼기 6이 될 것이고
여기서 우리는 x 대신에 3을 대입하면 3의 제곱 9, 9, 3은 27 빼기 6이니까 아하 21 이렇게 구해낼 수 있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이었고요. 자, 24번 갑니다. 자, y는 x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2x의 위에 한 점 0,0이 있답니다. 일단 이걸 좀 먼저 그려볼게요. 뒤에 거 있기 전에. 얘를 보시면 x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럼 x제곱에 빼기 3x 더하기 2인데 얘가 또 인수분해가 됩니다. x 빼기 1에 x 빼기 2라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좌표 평면을 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자, 이때 이 그래프는 0과 1과 2를 동시에 지나면서 최고차의 계수가 양이니까 이렇게 되는 3차 함수입니다. 이걸 편의상 우리가 fx로 놓을게요. 이렇게. 이거 fx로 놓읍시다. 자, 이거의 점 0,0이 있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여기 있는데 이 점에서 이 곡선에 접선을 그었다 합니다. 접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 적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아, 그럼 만난다는 소리겠죠. 이 곡선과 다시 이렇게 만난다는 소리일 겁니다. 이렇게. 만나겠죠. 이렇게 만나면 이 직선과 접선과 이 곡선으로 이루어진 이 도형의 넓이를 S1, 이 부분이 S1이라는 뜻이겠죠. 두 번째는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2라고 하죠. S2는 얘랑 얘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S2라고 하죠. 이때 S1과 S2의 합을 구하시오. 이와 같은 문제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일단 이 문제를 좀 정석대로 풀자면 당연히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하고요. 접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얘를 미분해가지고 x값 대신에 0을 넣어야 되겠죠. 접선의 방정식 구한 다음에 이 곡선과 같다고 놓고 해서 이 점의 좌표를 일단 구해야 될 겁니다. 이 점의 좌표를 좀 빨리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은 개념을 좀 알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알아두시면 좋을 개념이 이렇게 3차 함수가 접하고 교점이 생기는 이와 같은 상황이 생기면 한 점에서 접하고 한 점에서 지나는 이와 같은 상황이 생기면 여기에 변곡점이 있고요. 여기에 극소점이 있고 얘가 격점이 있을 때 이 길이 대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같습니다. 1대 1대 1로 같아요. 그럼 이걸 이용하면 뭘 알 수 있냐면 이 점의 좌표를 알 수 있거든요. 현재 얘가 대칭점이잖아요. 3차 함수의 대칭점입니다. 이게 변곡점이거든요. 이 값의 좌표가 1이잖아요. 이 길이가 1이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되죠. 이 점이 여긴 거예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면 3이 되겠죠. 그렇죠? 방금 전에 했지만 접하고 왜 접하냐면 여기가 접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여기가 변곡점이라고요. 그 다음 여기가 극소점입니다. 여기가 뭐냐면 교점이에요. 따라서 이 점의 좌표가 3입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렇게 돼 있을 때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이 점의 좌표를 알파라고 하고요. 이 점의 좌표를 베타라고 하고 3차 함수의 최고차의 계수를 a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때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라고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12분의 최고차의 계수. 여기는 최고차의 계수 절대값의 2점에서 2점을 뺀 값의 4제곱. 자, 이걸 이용하시면 우리가 S1을 아주 가볍게 구할 수 있죠. 12분의 최고차의 계수가 얼마냐면 1이고요. 베타가 얼마였냐면 3이었고요. 알파가 얼마였냐면 0에서 지금 현재 접했죠. 0의 4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12분의 3의 4제곱 8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약분하시면 4분의 27 이렇게 해서 S1을 아주 가볍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공식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이거 접선의 방정식 구하셔야 되고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신 다음에 얘랑 서로 같다고 놓고 푸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구합시다. 자, 두 번째 S2 갑니다. S2.
자, S2 같은 경우는 얘가 2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잖아요. 2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요? 0부터 1까지만 넓이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S2를 구하면 S2는 0부터 1까지만 X축과 이 곡선으로 이루어진 부분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2를 곱해 주시면 된다고요. 왜? 얘를 중심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이걸 구합니다. 2에 이걸 적분하시면 4분의 1의 x의 4제곱 빼기 x 세제곱에 x제곱에 0부터 1까지입니다. 2를 대입하시면 4분의 1 빼기 1 더하기 1이잖아요. 따라서 이건 2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2분의 1 되겠죠. 그냥 4분의 1로 할게요. 왜 이거 어차피 더해야 되니까. 자, 따라서 우리는 S1 더하기 S2 하시면 4분의 27 더하기 2 하시면 얼마? 29.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다.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5번 갈게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12x제곱 빼기 3이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는데, 자, 라지 fx가 1부터 x까지 ftdt다. 아, 정적분으로 나타내는 함수죠. 0부터 2까지의 함수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네요. 자, 일단 우리 이런 식이 나오면 바로 어떻게 하죠? 양쪽에 2를 먼저 대입하죠. 여기다 2를 대입하는 거야. 2를 대입하면 라지 f1이 0인 거죠. 그렇죠? 뭐 이거 하나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 합니까? 양쪽을 x에 대해서 미분하죠. 양쪽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라지 f 프라임 x가 스몰 fx랑 같은 거죠. 뭐 이건 당연한 거고. 그쵸? 그렇구나. 자, 이때 이걸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라지 fx를 직접 구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돼서 1에서 x까지 ft 12t 제곱 빼기 3의 dt죠. 이걸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4t 세제곱 빼기 3t의 1부터 x까지가 될 것이고, x 대입하면 4x 세제곱 빼기 3x, 그다음 1 대입하면 4 빼기 3이니까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이 0부터 2까지일 때 최대최소를 갖는다라는 거죠. 됐죠? 그럼 일단 우리가 3차 함수기 때문에 이 3차 함수의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일단 이렇게 되겠죠. 우리 극대랑 극소일 때 x값을 찾아봅시다. 찾으려면 얘를 미분한 값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0인 값을 먼저 찾아봅시다. 그럼 우리가 x제곱이 4분의 1이니까 x값은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1인 거죠. 근데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범위가 0부터 2까지니까 여기에 0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2가 있겠죠. 이렇게 됐을 때 최소값은 x가 2분의 1일 때 최소값 스몰 m이라고 할까요? 얘가 2분의 1일 때 라지 m이라고 하는 것은 딱 봐도 x가 2일 때겠죠. 이 값을 대입하는 거죠. 여기다 4 곱하기 2분의 1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2분의 1 빼기 1 약분하시면 2분의 1 2분의 1 빼기 2분의 3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2를 대입하시면 4 곱하기 2의 세제곱 3 곱하기 2 빼기 1 그럼 8, 4, 32에서 6 빼고 1 빼면 25 따라서 우리는 최대값 25 최소값 마이너스 1을 더하시면 23 정답은 1번. 자,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5번이었고요. 자, 26번 갑니다. 자, 3차 함수 y는 fx의 도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대요. 3차 함수니까 도함수는 당연히 2차 함수일 것이고요.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3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라는 걸 예상할 수 있고, 그 다음 f'x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이 0과 3이기 때문에 극대값은 x가 0일 때, 극소값은 x가 3일 때 같겠구나 라는 정도까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현재 함수 fx의 극소값이 0입니다. 3일 때 함수값이 0이구나. 극대값이 9네요. x는 0일 때 함수값이 9구나.
이와 같은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자, 이때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얼마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다음과 같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fx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f의 0이 9라는 거 알고 있고 f의 3이 0이라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두 개 이렇게 식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2차 함수 얘를 갖다가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 이거는 최고 차이 계수가 a죠. 그 다음에 x는 0과 3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다. 일단 물론 a 값은 0보다 크겠죠. 이걸 전개하시면 ax 제곱 빼기 3ax가 되겠죠. 자, 이걸 토대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 fx를 구할 수 있죠. fx라고 하는 것은 이 도함수를 적분하면 되죠. 적분하면 ax 세제곱을 적분하시면 3분의 a의 x 세제곱, 3a x를 적분하시면 2분의 3a x 제곱, 그 다음 적분상수 c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a 값과 c 값을 구해야 되겠네요. 그럼 a 값과 c 값을 구할 수 있는 힌트가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있죠. 첫 번째, x 대신에 0을 넣었더니 0, 0 넣으면 c만 남죠. 이 값이 9더라. 아, 적분상수 c는 9구나. 두 번째, x값 대신에 3을 넣으면 3분의 a의 3의 세제곱 빼기 2분의 3의 a의 3의 제곱 플러스 c가 9. 이 값이 0인 거죠. 됐죠? 자, 이때 계산하시면 이게 9a잖아요. 그 다음 이건 2분의 27a. 그럼 이게 2분의 27a. 9a는 2분의 18a. 그쵸? 그러면 얼마입니까? 2분의 9a 플러스 9가 0이니까 아, 여기서 a값 2가 바로 나오네요. 그렇죠? a값 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fx를 정리할 수 있죠. fx는 a가 2니까 3분의 2의 x세제곱 빼기 a가 2니까 2랑 약분이 돼서 3x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나올 것이고 자, 마지막으로 x값 대신 얼마?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 플러스 9 이 값이 6이니까 3분의 18에서 2 빼면 3분의 16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6번이었고요. 자, 27번 한번 가볼까요? 자, t가 0일 때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속도함수 제시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일단 이걸 또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럼 또 인수분해가 되죠. 속도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드리면 이게 t축일 때 t가 2일 때랑 3일 때 만나면서 아래로 볼록인 이게 현재 뭐냐면 vt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그려놓고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 1부터 2, 1초부터 2초. 2초는 여기 한가운데 있겠죠. 이렇게 축이 2가 될 겁니다. 왜? 1과 3이 여기 있으니까. 위치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2다. 위치의 변화량은 바로 어딘가요? 바로 이 부분의 넓이인 거죠. 그렇죠? 넓이라고 표현하기 좀 뭐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1부터 2까지의 vt, dt를 적분한 값입니다. 적분한 값. 그렇죠? 근데 그 값이 음수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뒤에 있는 이 값만 찾아내면 되겠죠. 이 값만. 됐죠? 이 값만 찾아내면 되는데 자, 이것도 우리가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 근데 이게 만나는 점이 알파 베타다. 그 다음에 얘 최고차의 개수가 a다. a다. 라고 하면 자, 이 부분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세제곱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부터 3까지의 넓이를 구해낼 수 있죠. 얼마입니까? 6분의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 3이죠. 3에 베타가 3, 알파가 1, 이거 세제곱. 2분의 1에 2의 세제곱. 이게 4거든요. 그러면 1부터 2까지의 넓이는 얼마가 될까요? 2겠죠. 근데 이게 정적분 값이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 2가 맞는 거죠.
뭐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하셔도 돼요. 실질적으로 얘를 갖다가 정적분을 직접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셔도 된다고. 아시겠죠? 그럼 우리 직접 이걸 계산하셔도 되겠습니다. 됐죠? 어쨌든 똑같습니다. 결과는. 자, 니은 가볼까요? t가 4일 때 t가 4라고 하는 것은 여기 어딘가 4가 있겠죠. 이렇게. 점 P의 위치는 4이다. 위치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합니까? 위치는 처음 위치 0이죠. 더하기 0부터 4까지의 정적분의 값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말했죠? 직접 한번 해볼게요. 그 위치는 0부터 4까지 3t의 제곱에 12t의 더하기 9에 이걸 정적분 하시면 된다고요. 처음 위치는 0이니까. 적분해볼까요? 그럼 t의 세제곱 빼기 6t제곱 플러스 9t의 0부터 4까지. 4의 세제곱은 64. 4의 제곱은 16인데 6 곱하면 96. 94는 36. 64 더하기 36은 100. 100 빼기 96은 4. 위치가 4 맞죠? 니은도 맞는 겁니다. 됐죠? 자, 디귿 가볼까요? 0부터 3까지. 0부터 3까지. 0은 여기 있겠죠, 당연히. 0부터 3까지의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의 합인 거죠. 근데 1부터 3까지를 아까 우리가 구해놨다고 얼마라고? 4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8이니까 0부터 1까지가 4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즉 0부터 1까지의 정적분의 값이 4이면 되는 거라고. 왜? 1부터 3까지가 넓이가 4니까 움직인 거리는 4라고요. 그렇죠? 움직인 거리와 위치 변화량은 다르죠. 위치 변화량은 속도를 적분한 거고요. 움직인 거리는 속도의 절대값, 즉 성력을 적분한 겁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적분을 해놨다고 이렇게 옆에서 해놨잖아. 0부터 1까지 하시면 1만 넣으면 되죠. 1 빼기 6 더하기 9 얼마입니까? 실제로 4가 되네요. 4 맞죠. 이것도 맞는 설명. 자, t가 0부터 2까지 운동 방향을 한번 바꿨다. 운동 방향을 바꿨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거겠죠.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어요. 잘 보시면 0부터 1까지는 속도가 양이죠. 1일 때 속도는 0이죠. 1부터 2까지일 때 속도는 음이죠. 방향을 한번 바꾼 게 맞죠. 그래서 리을도 맞습니다. 운동 방향을 바꾸었다라는 말은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야, 이런 문제가 답이 모두 다 맞아버리면 되게 조금 그렇죠? 자, 27번이었습니다. 28번 갈까요? 모든 실수 x에서요. 연속인 함수 fx가 있는데요. 상수 a, b에 대해서 x 빼기 a 곱하기 fx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만족한다. 이때 fa가 6이다. 자, 이게 힌트죠. 따라서 우리는 양쪽을 다 x 빼기 a로 나눌 수 있다. fx가 x 빼기 a분의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다. 단 우리는 x는 a랑 같지 않을 때 가능하다. 근데 x가 a일 때는 얼마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함수값이 6이다. 이런 거죠. 그렇죠? 가장 일반적인 함수의 연속성에 관련된 성질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실수에서 이 함수 fx가 연속이기 때문에 결국은 함수 fx는 x는 a에서만 연속이면 되고 x를 a에서 연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면 되고 함수값은 6이고 극한값은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 빼기 a분의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자, 이걸 만족하는 a값과 b값을 구하라.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간단히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뭐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가 0으로 간다라고 해서 하나 풀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풀 수 있겠죠. 네. 자, 근데 이걸 다음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간다는 말은 분자가 x 빼기 a를 당연히 갖고 있다는 소리겠죠. x 빼기 a를 인수로 갖고 있다. 리미트 x 빼기 a의 분자도 x 빼기 a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 뒤에가 어떻게 될 것이냐? x제곱이니까 x가 있으면 이게 x가 있겠죠.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를 봤더니 a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죠. 이렇게 해서 플러스 2a가 나오면
더해서 플러스 a가 나오겠죠. 이 식은 x 빼기 a에 x 플러스 2a가 되겠구나. 그럼 이걸 날리면 다시 x 대신에 a를 넣어요. 그럼 이 값이 얼마다? a 더하기 2a니까 3a. 결국 3a가 6인 거죠. 그럼 a가 얼마? 2가 되겠죠. 그럼 b는 어떻게 구하냐? b는 상수항이잖아. 이거 상수항과 이거 상수항. 즉 마이너스 2a 제곱인 거죠. 마이너스 8이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a제곱에서 b제곱을 빼면 2의 제곱은 4, 마이너스 8의 제곱은 64, 빼면 마이너스 60. 이렇게 해서 답이 2번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28번이고요. 29번 가볼게요. 다음 그림은 가로하고 세로의 길이가 각각 W하고요. H인 직사각형에서 가로 길이 W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세로 길이만 계속 변화하고 있죠. 알파 배만큼. 그럼 알파 H, 알파 제곱 H, 알파 세제곱 H 이렇게 간답니다. 이때 n번 반복했을 때 AN 넓이를 갖다 구합시다. 그럼 넓이는 나왔잖아요. 가로의 길이는 변함이 없고 세로의 길이는 n번 했으니까 알파의 n제곱의 h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 직사각형 전체 넓이니까 죄송합니다. 두 번째 넓이를 보시면 wh 더하기 w 알파 h고 세 번째 이거 넓이 구하면 wh 더하기 w 알파 h에다가 다시 또 더하기 w 알파 제곱 h니까 이게 아니죠. an을 구하면 처음에 넓이가 wh, 두 번째가 w 알파 h, 세 번째가 w 알파 제곱 h, 네 번째가 w 알파 세제곱 h니까 땡땡땡에서 w 알파 n 제곱 h가 되겠죠. 이게 an일 겁니다. 그럼 잘 보시면 wh는 가만히 놔두고 앞에 있는 알파만 잘 보면 1, 알파, 알파 제곱, 알파 세제곱, 알파 n 제곱 등비수열인 거죠. 공비가 뭐고? 알파인데 알파가 0과 1 사이인 거죠. 1을 안 넘는다고. 그래서 1 빼기 알파로 쓰는 게 낫겠죠. 첫째 항이 1이고요. 등비수열이 합이니까 1 빼기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자, 이게 an 되겠습니다. 이때 리미트 an을 했더니 리미트 an이니까 wh를 앞으로 빼도 되겠죠. 이렇게 하고 1 빼기 알파분의 1 빼기 알파의 n 플러스 1입니다. 잘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알파가요 2를 넘지 않으니까 얘를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수렴하죠. 그렇죠?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결국 계산 결과가 1 빼기 알파분의 wh가 됩니다. 결국 이 k 값이 얼마냐면 k 값이 1 빼기 알파분의 1이 되는 거죠. 됐죠? 이때 이 k가 뭐가 되는? 자연수가 되는 알파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알파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면 좀 편하냐면 이걸 알파에 대해서 다시 정리할게요. 1 빼기 알파가 얼마냐면 1 빼기 알파가 얼마냐면 알파는 k의 역수죠. 그럼 알파는 1 빼기 k분의 1이라고. 이렇게 알파에 대해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k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적어볼게 다시. 알파를 1 빼기 k분의 1이니까 자, k가 자연수니까 k 값 대신에 쭉 넣어보세요. 쭉 넣어보라고요. 근데 알파가 얼마를 넘지 않도록 0.9를 넘지 않도록. 그럼 k 대신에 1 넣으면 0이죠. 근데 0보다 커야 되니까 안 돼. 그럼 k 대신에 얼마를 넣어도 돼요? 2 넣어도 되죠. 3 넣어도 되죠. 왜? 0.9를 넘지 않으니까 4, 5, 6, 7, 8까지 넣고 9를 한번 넣어볼까요? 9 넣어도 상관없죠? 10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알파는 1 빼기 10분의 1인데 얘가 0.9죠. 0.9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10은 안 되네. 결국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k 값을 구하면 2, 3, 4, 5, 6, 7, 8, 9일 때고 그때 알파도 어떤 값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알파의 개수는 결국은 k의 개수랑 똑같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는 거죠. 8개는 바로 3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 되겠죠. 됐죠? 자, 마지막 30번 풀어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인 두 함수 fx, dx가 있습니다. 상수 ab에 대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b가 1이다. 그리고 리미트 x가 b로 갈 때 x 빼기 b분의 gx 더하기 a가 마이너스 1이다. 이때 이 값을 구하셔. 일단 이와 같은 식이 딱 주어지면 두 개가 일단 나올 겁니다. 첫 번째는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겠죠. 그럼 b가 fa다. 이런 말 나올 것이고, 두 번째는 f 프라임 a가 1이다. 이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b를 우리는 fa라고 썼고 얘가 f 프라임 a입니다. 그 결과가 1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식으로부터 x가 a일 때의 함수가 fa 값과 그 다음에 그 값에서의 미분계수가 1임을 구해낼 수 있고, 같은 방법으로 뒤에 있는 것도 x가 b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죠. 그러니까 g의 b가 마이너스 a죠. 왜냐면 g의 b 더하기 a가 0이니까 g의 b가 마이너스 a고, 따라서 a 대신에 마이너스 gb라고 쓴다면 이게 g 프라임 b가 되니까 그 값이 마이너스 1인 거죠. 뒤에 있는 식으로부터 우리는 g의 b의 값이 마이너스 1과 g의 프라임 b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식으로부터 우리는 두 개씩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걸로부터 이제 우리는 fa 곱하기 g 프라임 fa 값을 구해봅시다. 일단 fa가 b라는 건 여기 나와 있죠. 이거는 b 것이고, 곱하기 g 프라임 fa가 방금 전에 b였었고, 일단 b 곱하기 g 프라임 b는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결과가 마이너스 b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몇 번? 3번. 이렇게 마지막 30번 문제를 풀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번에 걸쳐서 2020학년도 항공대 문제를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